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위한 행복나무 연구소 이민수입니다. 네, 오늘은 긍정의 훈육법 중에서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거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친구랑 다퉜던 거, 친구랑 싸웠던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엄마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요. 스님한테도 많이 혼났죠. 아이들은 왜 친구와 다투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큰다. 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정말 좋은 친구처럼 사귀다가 어느 날은 막 결별하기도 하고 다시 안 볼 것처럼 하다가 친구 때문에 속상해서 밤새도록 울기도 하다가 네, 이러면서 큰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친구랑 다퉈서 속상해하거나 이럴 때 엄마가 아이를 위로해주고 싶죠. 그리고 아이가 친구를 이렇게 다치게 했거나 아니면 친구와 싸워서 문제가 될 때 엄마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훈육을 하고 싶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은요, 다툴 때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어요. 왜 그러냐면 친구랑과 다투면 엄마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맨 처음에는 이게 되게 문제가 심각한가 해서 친구하고 다퉜다고 얘기를 하며 뭐 때문에 다퉜어? 왜 그랬어? 혹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나? 다른 아이하고 못 어울리나? 왜 자꾸만 친구랑 다투지? 이렇게 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너는 그렇게 별거도 아닌 거 가지고 뭘 친구하고 다퉈? 이렇게 아이를 굉장히 별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는 아이, 이상한 아이로 엄마가 치부해버리기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지금은 자기한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랑 친한 친구겠죠. 그래서 그 친구와 다툴 때 아이들은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친구하고 다퉜다고 하면 먼저 엄마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친구하고 다퉈서 너 너무 속상했겠다. 너가 좋아하는 정인이하고 그렇게 다투는 일이 있어서 너가 정말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 지금도 마음이 안 좋지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게 읽어주면요, 아이는 회복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읽어주게 되면요, 아이는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 정인이하고 사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인이하고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으면 싸운 그 감정에서 아이가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만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아이가 울기도 하고 그 다음날 가서 보복하기도 하고 난 너랑 결별할 거야 아니면 다른 애들한테 쟤랑 놀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그 아이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해줘야 될 거는요. 아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그걸 읽어주고 그럼 아이 스스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하고 엄마랑가 의논할 거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1차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읽어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제에 직접 개입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요.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정인이하고 싸웠다면 너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엄마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이가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해요. 정인이한테 가서 내가 사탕 주면서 사탕 주면서 사이좋게 놀자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의 답이 되진 않잖아요. 네, 그게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그걸 너무 쉽게 막 개입하시지 마시고요. 우선 아이의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 방법도 있겠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장난감 내가 2개 가져가서 정인이한테 오늘 소방차 놀이 할 때 나 혼자 한다고 하면서 정인이하고 싸웠으니까 내일 소방차 2개 들고 가가지고는 우리 하나씩 가지고 사이좋게 놀자고 할까? 뭐 이렇게 또 아이가 얘기를 해요. 그런 방법도 너무 좋겠다. 근데 유치원에는 집에 있는 소방차를 가져갈 수 없을 것 같아.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아이가 맞아. 유치원에는 집에 있는 소방차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내일은 정인이한테 소방차 놀이 먼저 하라고 하고 나는 그 옆에서 불 끄는 사람 해야지.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또 역할을 바꾸어서 또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엄마는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답답할 거예요. 왜 그러면 해결책 아닌 걸 애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지만요, 이게 공부예요. 아이들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얘기를 하고 해결책을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는 다음번에 친구하고 싸웠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거는 풀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할 때도 있잖아요. 비록 답은 못 맞췄지만 풀이 과정을 계속 연습해서 알다 보면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는 풀이도 쉽게 할 수 있고 답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처럼요. 아이가 친구와 다투었을 때 어떤 해결책 같은 것들을 아이 스스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엄마 마음에 쏙 들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줘요?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구나.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방법 말고 그게 너가 말한 게 더 좋을 것 같아. 거기다가 또 뭐를 하면 되죠? 엄마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얹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내가 생각했던 거와 엄마가 그 옆에 생각했던 걸 합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친구와 다투었을 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요. 아이를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랑 거 다퉜다고 하면은요. 엄마들은요. 우리 아이를 혼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가 그러니까 네가 욕심 부렸으니까 친구가 너랑가 싸웠겠지.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근데 엄마가 우리 아이를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 아이를 믿어줄까요? 네, 우리 아이를 일방적인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를 조금 더 믿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말을 설마? 너 진짜 그랬어? 너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저번에도 엄마가 보니까 아니던데?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아이가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조금 믿어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친구하고 싸워서 속상한데요. 엄마가 내 말도 안 믿어주고 자꾸만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말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엄마라면 누구나 다 실수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고 싶어가지고요. 자꾸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요. 이런 조언들이 크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아이의 말을 믿고 지지해 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요. 어떤 엄마가 있냐면요. 친구랑 싸웠으면요. 우리 아이를 피해자로 만드는 아이가 있고요. 상대방 아이를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이 말을 지지해주고 믿어줄 필요도 있지만요. 갑자기 아이를 그래서 너는 진짜 아팠겠다, 어쨌겠다. 계속 아이를, 걔는 왜 그렇게 나빠? 막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방법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아이들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도 있고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싸울 수도 있고요. 아직 어려서 자기 중심적이어서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피해자, 누군가는 가해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우리 아이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와 다투는 아이에서요, 문제 예방을 위해서 좋은 습관 기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2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친구랑과 잘 안 다투는 방법이 되겠죠. 첫 번째는요, 친구랑과 다퉜을 때 뭐 때문에 다퉜는지 한 번쯤 원인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도 그 일이 반복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일 친구랑 다퉜다면, 아니면 집에서도 뭐 동생하고 다퉜다면 왜 다퉜는지 우리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다투게 되네 하고 이렇게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요, 다음에는 우리가 덜 아이들이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원인 분석이 하나입니다. 2번째는요,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엄마도 어렸을 때 너처럼 친구랑가 소꿉놀이 하다가 다툰 적이 있어.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실제 그런 상황이 없다 해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친구들하고 다퉜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가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사례처럼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도 친구랑가 다퉜어? 그러면 엄마는 그때는 어떻게 했어? 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그렇게 묻지 않는다면 엄마는 그런데 이렇게 해결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이가 좀 더 귀 기울여서 듣겠죠. 왜냐면요, 우리 책에서 해결책이 쭉 나오는 것보다 옆에 사람이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나는 이렇게 다툰 적에 이렇게 해결을 했어,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실감나게 와닿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의 사례를 아이의 사례에 비슷하게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요, 아이도 엄마의 말을 귀 기울이고요, 그 해결책도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겁니다. 네, 오늘 친구들과 다투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이들은 유치원, 뭐 어린이집, 또 학교에 가서 또 집에서나 늘 다투기도 하죠. 하지만요, 다투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가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생활 속의 긍정 훈육법처럼요, 첫 번째는요, 네,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말고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라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2번째는요, 아이를 향한 믿음을 표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째는요, 아이를 지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번째는요, 아이를 뭐로? 피해자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가지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2번째는요, 문제 예방을 위해 좋은 습관 기르기를 제가 2가지를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하나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아이가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2번째는요, 엄마도 옛날에 싸웠는데 이렇게 했어 라고 엄마의 사례를 이야기해 준다면요, 아이는 훨씬 더 공감하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친구와 다투는 아이에 대해서 문제 행동과 긍정의 훈육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